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3584님) 1톤 포터 어제 계약했는데 내년에 나온답니다 하셨군요. 저도 주변에 그 아이오닉 모델 상반기에 계약했다는 분들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정비소들 갈 일이 없을 거다. 미소소님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전기차의 시대 참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공간에도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입시 설명회를 국내 대학 최초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진행을 했고요. 삼성증권은 우수사원 시상식을 메타버스 브랜드 안에서 진행을 했다네요.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걸그룹 블랙핑크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서비스 안에서 가상 팬사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도 이 대열에 끼어들겠다고 하는데 메타버스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excitingfx.kr의 강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는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말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많고 상대적으로 이 연령층이 좀 높거든요. 네. 이분들 대상으로 당신들이 쓰는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화 된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이제 페이스북을 보통 얘기할 때는 페이스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왓츠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거죠. 네. 이런 서비스에 사실은 되게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모든 기업이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다 메타버스로 가겠다. 이거를 지난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미래다. 그리고 인터넷의 미래다. 네. 다음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청취자분께서 외워주시면 되는 단어는 모바일 인터넷 다음 버전이다. 넥스트 버전이다.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젠스라는 영어 표현, 현존이라는 것, 우리 또는 머물다, 존재하다는 네. 뜻이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인터넷 안에서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마을 사람들, 주변 친구들이 다 그곳에 프레젠스한다. 즉 내가 뷰잉,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거기 머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메타버스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주커버그 얘기했던 넥스트 스텝이다. 넥스트 버전이다. 우리의 다음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스마트폰의 다음은 바로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월스트리트 같은 데 있는 이 증권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메타버스는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금 갑론을박들이 또 한참 지난주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출근을 해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하나의 가상의 공간에는 제가 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들어가 있으면서 친구들과 모임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놀러 갑자기 가기도 불러가지고 회사 사람들하고 회의도 잠깐 하러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친구들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잠깐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러한 공간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어디서 놀고 있으면 잠깐 10시 15분에는 나랑 만나야지. 우리 그 공간에 다들 모여. 아빠도 오고 다 와.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 속에 우리가 프레젠스, 존재하고 머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라는 건 스마트폰을 열어서 화면을 보면서 소비하는 뷰잉 이런 부분들이 강했다라면 메타버스는 프레젠스가 강하다. 이 부분만 좀 외워주셔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꾸 가상 공간, VR, AR 이런 좀 다 또 많이 이해하시는 거죠. 네. 사실 가상 공간이라는 거는 인터넷 자체가 가상 공간이거든요. 네. 우리가 리얼 현존이 있는 거고 가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것도 사실은 메타버스예요. 저것 다 딱지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침 바르기 나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진화된 형태로 스마트폰 다음으로 오고 있는 것.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의 그 입체 버전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될까요? 네, 그래도 되죠. 네. 근데 그곳에서 은행도 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 모든 서비스가 그 안에 다 같이 프레젠스. 들어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은행도 그곳에서 프레젠스 하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정부도 그 안에 프레젠스 하는 네. 거고 저희 회사 동료들도 그곳에 프레젠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인간계로 최대치로 확장해 놓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넥스트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 이게 그러면 스마트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화기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디바이스의 교체를 원하는 세상인가요? 그거는 사실 기업들마다 사실은 메타버스의 의미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스마트폰은 이럴 거야.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아이폰 나오고 갤럭시 나왔을 때 막 휴지마리 막 게임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다 막 그랬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10년 전 처음에 아이폰 나오고 갤럭시 나왔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펼쳐질 세계는 이제 저희가 상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특질 우리가 그것에 현존한다라는 것만 하면은 그 안에서 은행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지금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직장 동료와 제가 어떻게 회의할지도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진짜 아바타의 모습을 할지 진짜 3D로 저의 얼굴이 실사가 돼가지고 영원히 늙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 플러스 알파가 분명하게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왜? 페이스북 그 주커버기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스마트폰의 탄생과 함께 페이스북이 나타났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의 발전에 우리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우리는 종속 변수였다. 아, 그러니- 기계가 지원하는 사양대로만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끌려다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R, VR 이런 데 많이 투자하고 메타버스에 많이 투자할 거다.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스마트폰 세계는 사실 애플과 구글이 지배하고 있잖아. 그렇죠. 지배하고 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왜요? 지금 카카오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포트나이트 마찬가지인 게 매출에 아이템 팔면은 30%는 구글하고 애플이 가져가요. 쟤네들 우리가 보기에는 쟤네들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자리값을 받아. 30%씩 다 가져가고 있고 갑자기 개인정보 정책 바꾸겠다 그러더니 광고 그 정보를 모아서 광고해야 되는데 그 정보도 못 모으게 하고 이거는 뭔가 조사점 이 세계 스마트폰의 세계의 지배자는 알고 보니 애플과 구글인데 페이스북은 거기에 종속되니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넥스트 버전 만들 건데 인터넷에 그건 우리가 주인할래. 이 뜻도 분명하게 그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기업이 달려들고 있는 이유고 지금 앞다퉈 달고 있는 것은 그래 그럼 페이스북은 달리면 안 되지.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리 CE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비즈니스계의 메타버스가 될 거야. 우리는 이 클라우드 망해서 비즈니스의 메타버스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즈니스의 그게 메타버스는. 뭔지 잘.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 다 네. 깃발 꽂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이버도 제페토의 성공을 네. 크게 맛보면서 그래 우리 가상 메타버스로 가는 거야. 가상세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기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네. 다 이해해버리네. 메타버스 MMO 하잖아.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일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새로운 시장이고 먹을거리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인데 네. 가상현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가 퀘스트 헤드셋?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거 쓰고선 5,000명 이상이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를 해서 페이스북이 리콜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게임 회사들도 메타버스에 달려가고 있죠. 네, 네. 게임 회사 가기 전에 잠깐 VR sickness라고 해가지고 네. 그 VR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 기술적으로 그것 때문에 VR이 못 간다는 아니라 보지만 많은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한번 메타버스 생각해보죠. 제 다리는 그 안에서는 걷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러는 거죠. 너 걷고 있대. 근데 실제로 제 다리를 안 걷고 있거든요. 앉아있죠. 이런 데서 오면서 이 메스꺼움이라든지 울렁증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가 착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렇죠. 현상이군요. 꼭 우리가 UI나 UX 얘기할 때 이렇게 손으로 지금 오큘러스 끼면 손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꼭 손이 좋은 건 아닌데 손을 좀 해줘야 울렁증이 좀 덜해진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뭔가 가만히 있는데 나가 걷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라켓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 내 손이라도 라켓 한번 해주고 덜 어색하죠. 덜 어색하게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꾸 몸동작, 손동작을 집어있는 것이지 반드시 몸동작을 하니까 신기하게 라켓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뇌와 나의 육체 간에 있어서의 동질감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이 트릭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VR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게임도 VR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인 건 뭐냐면 다
이제 과거처럼 게임은 나 혼자 하지 않거든요. 친구들도 거기 들어와 있고 그렇죠. 또는 들어와서 하는 사람과 제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게임에. 그러다 보니까 아바타가 만들어졌고 아바타만 만들어지면 뭐예요? 거기다 아이템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서부형 모자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선글라스 하나 낄 수도 있는 거고 인벤토리에 막 채워 넣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꾸미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게 돈 주고 또 팔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게임 회사들이 이게 웬 노다지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죠. 사람들이 아이템을 계속 구입하려고 하니 상업적인 상술이 들어간 거죠. 야 이거 메타버스인데 너의 존재감이 있는데 남들한테 너 밖에서도 성형수술 하는데 안에서도 성형도 해야 되고 지금 너의 아바타 이렇게 모른 채 할 거야? 그렇죠. 지금 꾸며야지. 너 얼굴에 뼈드락지 난 것 같은데 아바타도 난 것 같아. 좀 발라주고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진짜네. 사람들이 너의 아바타도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페토 사진 뭐니 이거 이렇게 네. 나오는데 꾸미게 되는 거죠.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100% 우리가 낭만적으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다가 아니라 항상 신세계는 시장을 열려고 하는 기업들이 네. 여기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같이 인지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도 스마트폰이 열렸지만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페이스북 하면 다 광고로 돈 버는 회사잖아요. 그럼 네. 메타버스를 광고판으로 깔 건가요? 이런 걱정도 된단 말이죠. 게임에서 사실 전 게임 되게 좋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절제할 수 있는 모습들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상세계 속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는 VR을 끼면서 하는 게임에서도 반드시 이 세계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자기 사업으로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고 게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게임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나의 정체성, 게임하는 강정수, 게임하는 박인미 기자 이런 식의 게임하는 속에 있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유하는 것에도 우리가 철학책을 하고 독서를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럼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거고 나의 건강을 유지해서 뱃살을 빼야 되는 것처럼 그 아바타도 나름대로 그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오프라인에 박연미도 하고 그 가상 공간에 박연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암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전 세계 어린이들이 뭐 온라인 놀이터로 생각하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네. 여기 로벅스로 그 아이템들 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메타버스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로블록스의 지금 기업 가치가 약 450억 달러입니다. 이 450억 달러는 포드 자동차 수준보다 넘어선 거거든요. 포드 자동차는 100년 된 기업이에요. 100년 된 기업이 올해 상장된 기업한테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진짜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만 요즘 이 테크 기업들의 기업 가치야 과거의 전통 기업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CEO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상장하면서 메타버스를 쓰면서 또 사람들이 그래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야.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는 열려 있고 의미도 열려 있다고 보고 네. 가치도 열려 있다고 봐요. 요 지금 하나를 가지고 휴지마리 게임 가지고 스마트폰의 게임 세계를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로블록스는 저는 아주 맹아적인 상태의 그런 메타버스적인 특징들 몇 가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굉장히 초기 단계의 네. 메타버스 특징 몇 가지를 탑재한 게임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준단 말이죠. 어머 이건 사야 되나 봐.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또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돈이 들어오면 돈 갖고 그렇다고 허튼 짓 안 합니다. 뭘 하냐면 인재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개발자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 오세요. 메타버스가 다음 단계예요. 그러다 보면 또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또 이것이 사업 기회로 만들어지고 투자자들도 이런 속성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저기 될 것 같은데 저게 몰빵해주면 쟤네가 저기 인재들 모아가지고 새로운 거 한 판 버릴 수 있어. 여기 지금 스타트업 조그맣게 시작하는 저게 해주는 것보다는 또는 포드 자동차에다가 너네 메타버스를 하면서 너희도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맹아적이고 많은 다수들이 언론에서도 지금 열심히 또 예로 로블록스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여기가 메타버스의 미래야. 또는 페이스북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CEO가 자처해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합니다. 팟캐스트를 한 거를 사실 이제 텍스트로 풀어놓은 건데 네. 1시간 넘게 한 기자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메타버스가 꿈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고 그 투자한 그 금액으로 다시
선순환 시켜내는 이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당대의 돈 버는 키워드이자 기술 혁신의 어떤 총화가 메타버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군요. 그런 역사도 있죠. 우리가 뭐 빅데이터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데이터 조금 만지작거리면서 빅데이터 업체라는데 헌드레드가 뜨거든요. 수백 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 머신러닝 그 기계학습 몇 개 좀 기초적인 건 돌려야 돼요. 어느 기업이든지 네. 요즘은. 근데 우리 머신러닝 개발자 있으면 AI 기업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사실은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만약에 창업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포장은 인간의 속성이고 기업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도 적절하게 속성도 메타버스로 앞으로의 저는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메타버스로 발전할 가능성 저는 풍부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것이 페이스북이 꿈꾸는 메타버스, 로블록스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진짜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아주 초기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 갈지 아직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하긴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 스트리트 파이터 하던 저희 세대는 오락실 가서 이 100원 넣고 하거든요. 그 생각하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마크 저커버그가 예견한 것처럼 메타버스가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게 급선무겠네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역할들도 있습니다. 원래 정부. 인터넷이라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네. 처음 탈퇴할 때는 미국 정부나 프랑스 정부들이 이제 관여를 했었고 네.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도 스위스에 있는 학자들이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제페토 하다가 페이스북의 메타버스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 하다가 로블록스로도 갈 수 있어야 되려면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룰 세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줘야 서로의 메타버스들이 연결되면서 메타버스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표준도 있어야 되고 보통 또 상호 운영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작동했던 룰이 여기서도 작동하는. 갑자기 여기서 내 제페토에서 보였던 나의 아바타가 로블록스 갔더니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라면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공들였는데 여기서 미용실 갔는데 저기 가서 또 미용실 가야 되면 그것도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해야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사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사 갈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고 뭐 텔레포트도 한다는데 갑자기 여기서 은행에 있다 갑자기 뻥 했더니 갑자기 마트 왔네. 뻥 했더니 집에 왔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곳에서의 이러한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제가 현존하기 위해서는 표준과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건 기업이 페이스북이 먼저 우리 룰을 다 따라. 우리가 크니까. 그럼 이거 골목대장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공익적인 공공성을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표준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 또는 정부 간에 있어서 국제기구 간에 있어서 이런 표준이나 상호 운영성들을 만들어주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좀 필요하는데 뭐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해왔던 것은 유튜브가 뜨면 제2의 유튜브를 만들겠다. 넷플릭스가 뜨면은 제2의 넷플릭스 두세 개를 만들겠다. 네. 제페토 너희만 제페토가 아니라 제2, 제3의 제페토, 로블록스도 우리가 제2의 로블록스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보통 항상 실패해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표준과 상호 운영성을 만들어주는 공적인 가치만이 할 수 있는 기구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전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셔야 정부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부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역할도 있다는 거죠. 잘 따라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뜻 드는 생각은 아니 우리 가게에서도 옷 사입으면 좋겠고 우리 가게에서도 머리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로블록스에서 했다고 여기에서 그걸 다시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정책 반대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면 이제 자기 세상이 협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블록스에서만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애플과 아이폰과 갤럭시 또는 뭐 안드로이드 폰에 이러한 호환성이 항상 충돌하는 거잖아요. 운영체계. 네, 여기 있었던 걸 저 일로 옮겨갈 수 없고 제가 카카오톡 쓰다가 사실은 메신저 서비스는 어딘지 쉽게 옮겨갈 수 있거든요. 왜 위챗이나 왓츠앱을 못 쓰겠어요. 근데 여기서 샀던 수많은 이모티콘들을 저기서는 못 쓴다고 생각하니 네. 이사를 못 가는 거거든요. UI의 가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락인 이펙트라고 해서 네. 잠금 효과라고 하죠. 적절한 잠금 효과는 필요해요. 그런데 아예 못 쓰게 한다. 로블록스에 썼던 아바타는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내가 제페토 왔더니 애가 다 벌거벗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 하기 싫거든요. 그럼 다른 데 가야겠다 이렇게 그럼 또 생각할 수 하다 보면 있겠네요. 두 군데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네. 또 세 군데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4개, 5개, 6개, 7개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러한 상호 운영성들을 마련해준다면 최소한 예를 들면은 아주 특이한 아이템들은 각자 사야 되지만
샤워를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피부 관리를 한다 뭐 이런 기초적인 것은 뭔가 공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초가 무엇이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 온 세상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그곳에 방송국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팟캐스트도 있을 거고요. 라디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상력에 한계가 없는 만큼 기술 발전 속도도 정말 끝없이 펼쳐나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아마 메타버스가 대체 뭔지 이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요거 그 싸이월드 재개장하고선 싸이월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의 표준을 보여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말씀 싸이월드는 들어볼까요? 당연하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의 그 미니미, 추억의 미니미 그리고 미니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상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 근데 다만 2D였던 거지만 대단히 한국적인 문화적인 어떠한 긱스럼도 표현되었던 거거든요. 어쩜 저렇게 조그만 것이 돌돌돌돌 돌아가기도 하고, 돌돌 점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풀어지면 벽 보고 앉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느꼈단 말이죠. 그걸 뭐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3D로 만들어. 저는 굳이 3D, 2D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미니룸에 제가 현존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 친구들이 놀러 오는 거고 파도를 타던 뭘 하던 놀러 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초적인 메타버스의 개념들을 싸이월드는 좀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상력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는 계속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떠한 의미들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놀아줘서 내 방만 놀러 왔다가 네. 은행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물건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상상력을 만약에 싸이월드 이번에 보여준다라면 네. 가능성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싸이월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처음에 재개장하고 초당 접속자가 1,700명씩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죠. 최신 경제 트렌드 가운데 하나만 콕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익사이팅 FX.kr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